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을 돌파하며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주체가 이걸 만들어냈고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만 불에 있던 매도벽이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치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뭐 한 이틀 정도 있고 나서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어서 그 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이 위로 가는 걸 미리 알았다라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만 불을 돌파했을 때 보시게 되면 보라고래와 갈색고래가 일부 시장에 영향을 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10만 불을 돌파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를 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참사매상으로 왔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청산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숏 포지션이 다시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 부분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3천 불에 또다시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건들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매크로적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달러 인덱스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뭔가 인플레이션적인 부분들, 관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완화가 됐다라고 돌면서 미국에 있는 나스닥도 같이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코인 시장도 그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이 코인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부분이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조금 건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이 자리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 이외에 코인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왜 올랐는지를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선물이 주도한 상승이 아니라 현물 시장이 주도한 상승이었다. 완벽하게 현물 시장이 주도권을 잡고 비트코인을 다시 10만 불 위로 끌어올린 장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안에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세력들 간에 짜고 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넘어서 오히려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전환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VD 자료상으로도 코인베이스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에 있었을 때부터 계속 상승을 유발을 했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상승에 있어서는 코인베이스에서 주도를 하고 바이낸스에서도 현물이 매수가 되고 그다음에 거래소 밖으로 나갔지만 결정적으로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매수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정말 오랜만에 양수로 전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기관들의 투심이 조금은 되살아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짜고 쳤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IBTC,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출이 많이 됐었는데 그 뒤에 IBTC가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연말 연초에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발란싱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IBTC는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많이 들어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IBTC보다는 아크인베스트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이틀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공포로 인해서 던졌을 때
매수해 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숨 유입량을 보게 되면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이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모아간다. 이런 것들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사이클은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함께하는 첫 번째 사이클이라는 점이 이 하락이 나왔을 때 기관들이 매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정리하면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하방이 나왔을 때 그걸 막아주는 주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하방이 더 세게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방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너무나 반기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하방 리스크가 조금은, 그러니까 장이 좋았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던질 거기 때문에 일단 장이 조금 버텨준다고 하면은 하방 리스크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며칠간의 비트코인의 유출 유입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2025년도에 코인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기관들이 왜 이렇게 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그 4년 사이클, 그 기간에 왜 이렇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암호화폐 관련돼서 친암호화폐 전략으로 암호화폐를 관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10만 달러가 돌파했다라는 걸 축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축가를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2025년도는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한 해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그냥 정답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미국 주 정부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직 리저브로 가져가기 위해서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관,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이런 걸 다 떠나서 법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자기들 소유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차트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헤드앤숄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지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피터 브란트는 이런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은 이런 너무나 잘 알려진 차트를 많이 깨왔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 단기적인 뷰는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차트적인 뷰가 아니라 1월달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 조금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발 비트코인의 하방을 지켜주는 것도 미국인데, 미국발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연방부채 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민주당 인사고,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리가 안 되면 재무부에서는 특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조치 같은 경우는 미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할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물은 전혀 변함없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변화들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조금은 공격적인 매수 매도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영상 최근에 한 1주 정도, 1주, 2주 정도 됐나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 염려를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 염려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 모두가 즐거운 일이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아니라 현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흔적들 중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의 OI가 전혀 펀딩 레이트가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방향성을 명확하게 띌 거다. 지금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게 펀딩 레이트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 25년도의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보다는 전전 사이클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봤을 때 비트코인의 프로핏의 퍼센테이지 서플라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다시 굉장히 좀 좋은 그러니까 불장 그런 구간에 다시 한번 접어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도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온체인 데이터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들 그다음에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다 일체가 돼가지고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우호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ETF 옵션의 계약에 한도 상향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한도를 쓸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거고 이게 거래량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도 커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파생뿐만이 아니고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주식을 에쿼티를 코인베이스에 있는 베이스 체인 위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전략을 세운다고 하니까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혁신들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장이 좋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AI와 블록체인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있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또 리플에 의미 있는 일이 좀 생기고 있는데 리플도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관점을 좀 전환을 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리플의 펀더멘털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에토스 같은 경우는 종종 그 전체 공개 게시글을 통해서 게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에토스의 TBL이 대표가 사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굴곡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메사리 리포트에서 이 에토스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냐 보면은 AI 쪽에서도 AI 에이전트 쪽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받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AI 관련돼서 AI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데 AI 디핀 분야도 지금은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만 AI 디핀 분야는 분명히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은 조금은 좋은 수익을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